야, 너 현실감 없네. 너 그러다 망한다. 저기요, 캐나다 안 가실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생각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얘기는 테스형 아니면 좀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피디님 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 요 얘기가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그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된다. 이거는 이제 명상록의 저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현재의 제 모습이 딱 제가 생각한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자랑이 될 수도 있죠. 생각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99%의 사람들이,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생각대로 못 살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생각대로 못 사는 거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사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기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자들의 사고들이 있잖아요. 사상들이 1, 2년 안에 형성된 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된 사고이기 때문에 자기 철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렵고 자기 철학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생각대로 못 산다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대로 못 산다? 뼈 때리는 지적이시네요. 혹시 주변에서 자기 철학이 진짜 명확한 친구들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다들 그냥 살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또 이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인생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죠. 맞아요. 그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저도 뭐 이게 답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기 철학을 갖게 된 개인적인 경험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리가 자기 철학이 형성이 되려면 엄청난 인풋이 머릿속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단편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덩어리의 사고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 사고의 덩어리들은 거의 흔히 말하는 명작, 뭐 그게 소설도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과학 서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인문학 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명작들이 굉장히 큰 사고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고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발전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또 명작의 사고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충돌하면서 자기만의 사고가 점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저 사람은 죽어도 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적인 이슈, 도덕적인 이슈, 또는 종교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심도 깊게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반면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동화, 토끼와 거북이 이런 거를 읽어도 그 안에도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이 그런 심오한 철학을 담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잘한 인풋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강연이라든지 남의 이야기, 뭐 유튜브, 수필, 신문 이런 것들은 자잘한 인풋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줄기 사고의 양념이 될 수는 있지만 큰 줄기 자체는 만들지 못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역시 명작 독서가 중요하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보면 3, 4학년 때는 2년 동안 책을 하루도 안 빼고 1시간 이상씩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14시간, 15시간씩 읽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앞뒤로도 책을 뭐 안 읽었냐 그게 아니라 그때는 하루 쉬는 날이 있었을 뿐이지 굉장히 오랜 기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테스 형, 생각보다 아주 지적이시네요. 근데 자기 철학이 있으면 도대체 뭐가 좋아요? 일단은 흔들리지 않죠. 자기 철학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은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살 수 있게 되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모토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생산적 관점에서 이제 사람을 쓸모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 쓸모의 주체는 저일까요, 남일까요? 대체로 남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면 주체적으로 살기가 힘들고 쓸모가 있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프레임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굳이 쓸모가 없어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어머나, 학창 시절 내내 선생님들께서 맨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하셨는데 저 그럼 완전 가스라이팅 당한 거네요. 근데 이제 자기 철학이 생기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단점은요, 자기 철학이 생기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따르지 못하는 게 학자의 큰 병이다. 이런 말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을 책을 많이 읽고 한 분들은 이런 거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남이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든 철학이 자기만의 철학이면은 안 돼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편 타당하지 못한 자기만의 생각을 철학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철학이 보편 타당하지 않게 되면은 좀 그런 거는 철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자기만의 철학이 확립되면 생각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론과 실천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생각대로 살려면 자기 철학이 확고하고 논리적 허점이 없어야 됩니다. 허점이 있으면요, 누가 자꾸 찌르면은 푹푹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철학이 정말로 확고하고 논리적이라고 해도요, 또 주위의 저항은요, 정말로 상상 초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대로 사는 건 실패하는 경우가. 주위의 저항? 그게 뭐죠? 일단은요, 어떤 태클이 있었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태클을 거는 사람들은요, 부모부터 해가지고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걸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은 봄부터 막 뭐 취직을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월까지 그냥 뭐책 읽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는 취직 안 하고 뭐 하냐? 야, 너 현실감 없네? 야, 뜬구름 잡지 말고 빨리 취직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저는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또 회사를 관두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정신 차려라. 또는 뭐, 야, 젊다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그 선배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또 MBA 유학 간다고 그랬더니, 야, 비전이 뭐냐? 야, 그거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는 거야? 아우, 난 그 돈 있으면 나는 뭘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또는 전세금으로 유학 간다 그러니까, 야, 그럼 갔다 와서 너 그거 어떻게 갚을 거야? 유학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너 주식 투자해서 몇 퍼센트가 따는지 알아? 너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또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 사잖아요? 집을 사면 빚을 껴서 사잖아요. 야, 너 그거 빚을 껴가지고 너 언제 갚으려고 그래? 야, 좀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예를 들면 뭐 상가를 산다 그러면 뭐 코로나 시대에 야, 지금 상가 다 망하는데 너 지금 정신이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번에 퇴직을 할 때, 너 밖은 지옥이야. 너 여기 왜 관두려고 그래? 좀 정신 차려봐. 현실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뭐 퇴직하고 캐나다 간다는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몰래 제 옆에 와서 저기요, 캐나다 안 가실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나가서 뭐 하실 건지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태클 거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사는 게 진짜 쉽지 않다. 정말 익숙한 태클들이네요. 저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했다가 온갖 사회적 압박에 결국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하고 제가 아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대로 사는 부류가. 이분들은 보면은 이제 원하는 게 확실하고 의지가 확실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동안 숙성된 사고이기는 해요. 서머셋 몬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을 썼는데, 달은 상징적으로 이상이고요. 육펜스는 현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가 폴 고갱의 진짜 이야기를 배경으로 쓴 건데, 폴 고갱이 처자식을 다 내팽개치고 부양을 안 하고 그리겠다고 떠납니다.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가 아는 걸로는 이런 부류들도 생각대로 살기는 한다. 아, 달과 육펜스 말씀 들으니까 신촌에 제가 좋아하던 술집 이름이 달과 육펜스였어요. 어쨌든 고갱처럼 생각대로 사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대로 사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을 찾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 답을 찾게 되면 생각대로 살고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50 넘어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분들은 다 지금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요,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의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서울에서 법원장까지 하신 강봉수라는 분이 계세요. 판사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법관을 관두시고 뭐 이제 로펌 같은 데 다니시다가 66살이 돼서 학부로 미국에 이제 물리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계속해서 73세에 물리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73세 물리학 박사 받은 뭐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 정년이 65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인생, 생각대로 사는 인생을 실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생각대로 사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대로 사는데 늦은 거란 없는 거군요. 저도 그럼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자, 오늘은 생각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